이번에는 경남 화동으로 갈 텐데요. 화개장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화개장터에서 평생 살고 있는 정영섭 화동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거기도 정영섭입니다. 지금 비 오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부터는 약간 가는 기슬비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 오고 있고 완전히 태풍 전야인 것 같습니다. 아, 태풍 전야. 예. 예, 지금 이제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데 이 그 하동 쪽으로도 이제 그 스쳐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보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예보는 하동을 지나가는 걸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어허, 참 그래요. 그래요. 예. 제가 그 뉴스 영상으로 보니까 화개장터 뭐 시장이 전부 다 물이 꽉 들어차서 다 잠겨 있던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물이 꽉 찼을 때는 화기장터 건물 1층의 지붕 높이 정도까지 차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은 예. 그러면 빠졌고 지금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이게 어제 새벽부터서 이렇게 복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응급 복구로 대충 큰 도로를 태웠죠. 그러니까 음. 국도가 저희는 있는데 국도는 이동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이제 흙탕물이 들어있던 것들라든지 가재 도구를 이렇게 치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가재 도구 이런 거 치우는 중이고.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게 휴가철을 대비해서 물건을 많이 쟁여 놨다가 요번에 수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가 이 하동군이 코로나19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네.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외로 다니던 혹시 이 휴가객들이 하동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었어 그랬습니다. 아하. 그걸 예. 대비해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었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물건들이 한 95% 정도는 못 쓰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해가 더 막심해지는 거네 이렇게 돼 버리면. 근데 어떻게 이제 평생 여기서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물난리 혹시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가끔씩 주암댐이나 섬진강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한 번씩 뭐 비만 오면 이런 연례적인 반복되는 행사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큰 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물난리는. 예, 그럼 지금 원인을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이 비가 뭐 계속 내렸기 때문이긴 한데 그거 말고 지금 예. 원인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일부 우리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네. 섬진강 상류에 이 섬진강 댐하고 주암댐 등 뭐 여러 개 댐들이 있습니다. 예예. 근데 저희는 주암댐이나 섬진강 댐의 영향을 바로 받는데요. 아하. 이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섬진강 댐에서 8일 7일 날 11시에 200톤을 기점으로 해서 물을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예예. 근데 8월 8일 날 8일 날 8시부터는 최대 1868톤으로 이렇게 물을 내립니다. 예. 바로 또 주암댐이 있는데 주암댐에는 8일 날 2시까지는 300톤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10시까지는 저녁 10시에는 이제 1000톤을 방류를 하는 거죠. 음흠. 그러면 자기들은 각자 주암댐이나 섬진강 댐은 뭐 1860톤 그다음에 1000톤을 내린다고 하지만은 하루에서 받는 거는 약 3000톤 가까이 2868톤 정도를 이렇게 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그게 갑자기 이렇게 물이 내려오니까 음. 그쪽 댐 내에서는 이렇게 지자체들한테다가 얼마를 내주겠다고 이렇게 통보는 한다고 합니다. 예.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3,000톤 가까이가 받아지면 하루에 있는 지자체들이라든지 지방의 건물들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안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댐 방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리 예, 좀 이걸 정보를 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하류 같은 경우는 뭔가 예를 들어서 2천 톤이 방류가 된다면 어느 상황이 되니까 대비해라. 이런 정보를 미리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었다. 예, 그게 너무 아쉬워하고 있고, 즉, 예. 아쉽은 부분이지요. 큰 대목이죠, 그게. 아, 이제 평소 한 뭐 그 방류를 하더라도 한 200톤 정도 방류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더라도 그보다 조금 더 넘었겠거니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럼 그렇습니다. 사전 그러니까 정보도 전혀 없었던 거고. 사전 정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시에는 400톤, 6시에는 600톤, 음. 8시부터는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올려서 내라 보낸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어떤 물이 이만큼 내려가면 그 하루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니까 시뮬레이션이 있는지 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 3,000톤 정도의 물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 정도는 이렇게 알려 주셔야 미리 대비하고 어떻게 그러게요. 예.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게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예. 섬진강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도 나온다던데 지금 그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대강 얘기는 저는 금시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예. 그하고 저 섬진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전라남도 구례군입니다. 네네네. 구례군인데 구례군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그 서시천이라는 둑이 있는데 그 둑이 터져버려 가지고 구례 읍내가 물바다가 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댐에서 이렇게 수위 조절을 댐이 흘려야 되죠. 흘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그 안전 조심하시고요, 위원님.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의 정영섭 군 의원이었습니다.